네, 안녕하세요. 도코필입니다. 오늘 7월 2일 장마감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마철이죠. 비가 밖에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도 단비가 좀 내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 참 좋겠지만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순매도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저는 두 가지를 좀 꼽아봤는데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하락 요인이 나타났었고, 두 번째로는 국채 금리의 급등, 고금리에 대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하락하는 요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자면은 과거 차트를 보고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6년 11월 달이죠. 그때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는 소식이 잇따르면서 지수가 6%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 기업을 미국에서 퇴출시키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GDP가 훅 떨어지고 관세를 풀어주면 GDP가 올라가고, 중국이 괴롭힘을 엄청 당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괴롭힘을 당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는 더 큰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왜?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 흐름은 다시 반등세가 나오면서 바이오주가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신라젠이라든가 센트리올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그 외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증시가 좋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결론이 트럼프가 당선 시 증시에 리스크가 있다고 시장은 판단했었던 겁니다. 거기에 선반영되면서 투매가 나왔었더라는 거.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이야기고, 현재 증시가 하락이 나온다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많이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우리나라도 노선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기우는 추세라는 거죠.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역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게 많이 없다. 물론 반도체 위주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 외 섹터들은 더 빠질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투자할 종목은 바로 현금이다. 현금의 비중을 늘리시고 관망세를 이어가면서 주가의 흐름에서 변동성이 크게 보일 때, 그때 시장 진입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헤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헤드라인을 보면 외인 그리고 기관이 매도하면서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슈죠. 은행, 보험 관련주에서 밸류업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 기아차에서 6월 판매량 감소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개인 이슈가 있었죠. 제약사 수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비만 관련주가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고, 변압기 그리고 원유, 휴림 관련주, 그리고 개별 이슈로는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중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게 은행 관련주가 전체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소상공인 대책과 함께 밸류업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거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밸류업이 잘 될 수 있도록 ETF도 출시할 거라고 밝혀졌는데요. 때문에 은행과 보험주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현재 박스권에서 놀아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은 결국 외국인 기관이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잠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4,600억 규모의 역대급 수주 계약이 오늘 들어왔었고, 그 금액의 4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수주 관련해서 이런 금액대가 나오는 뉴스들은 주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이 많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와 그리고 종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주목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을 제가 좀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뉴스적인 걸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하이나 컨테이너 운임지수죠. 4배에서 6배 이상 운임지수가 오른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에 해운업계가 성수기인 특징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더해지면서 물류난이 가속화될 거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창립 이후에 첫 여성 사회이사가 선임됐다는 소식 때문에 나왔습니다. 여성이어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해운 관련 경력이 전무후무한 데다가 전혀 관련 없는 디자인과를 나왔다는 이유로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차트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차트 흐름을 보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적으로는 매도세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거래량은 빠진 것도 없다. 그리고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6월 28일 날 보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이때도 기준봉이 세워졌죠. 기준봉이 세워졌을 때만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월 31일 이때도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고 5월 10일 결국 외국인들이 했었습니다. 반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많이 빠진 데가 언제였죠? 여기서 매도세가 컸을 때가 언제였죠? 1월 15일 이때도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현재 이 차트는 아직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이때도 물량을 다 털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주 같은 경우에 슈퍼사이클이라고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 차트로 보시면은 이때도 2007년이었죠. 500% 이상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현재 이제 그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이 전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1차 매수가는 2,600원 부근이고요. 손절가는 2,4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1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더 길게 끌고 가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시황 마감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